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계속 모두가 가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고 올리고 반응을 확인하는 삶.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가능성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속삭인다면,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무언가 공감했다면 시도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보세요. 이번 주말만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지내보세요. 다음 모임에서만 사진을 찍지 않고 대화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아마도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손이 저절로 스마트폰을 찾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일 것입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세요. 며칠만 지나면 그 불편함 너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화, 자유, 명료함, 현재감, 큰 변화는 거창한 선언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혁명은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은 한 사람의 증기기관 발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권운동은 한 여성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운동은 한 과학자가 침묵의 봄을 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웰빙 혁명, 진정성 혁명, 현재 회귀 혁명.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혁명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 사회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큰 집, 비싼 차, 명품 가방, 화려한 경력. 그리고 SNS에서의 인기, 팔로워 수, 좋아요 개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평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느껴지는 만족을, 측정 가능한 인기보다 측정 불가능한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비록 SNS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 자신과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도 부와 풍요와 성공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한 물건의 가치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 지위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끊임없는 비교로부터, 불필요한 경쟁으로부터. 진정한 풍요는 당신이 얼마나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가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자신답게 사는가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부유하고 풍요롭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인기?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균 수명 80년 남짓.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에 2시간씩 SNS를 한다면 1년이면 730시간입니다. 10년이면 300시간입니다. 이것은 1년 내내 하루 종일 일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3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악기를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관계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그저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귀한 시간을 지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관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이런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관되게 살았는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자신에게 진실했는가? 현재를 온전히 살았는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질문들에 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느껴지는 유산을, 측정 가능한 성과가 아니라 측정 불가능한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끝나갈 때쯤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좋은 말이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하는 대신 창밖을 보세요. 이번 주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할 때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세요. 다음 달 SNS에 올릴 생각 없이 무언가를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작을 것입니다. 거의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당신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던져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식적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더 신중해지라는 초대입니다. 더 선택적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무엇을 공유할지, 무엇을 간직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언제 연결될지, 언제 단절될지 의도적으로 결정하세요.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쓸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사세요. SNS가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긴 여정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좋아요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팔로워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당신은 SNS 인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외부의 승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깊은 산 속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연꽃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아름다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연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향기롭습니다. 여전히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전시되지 않지만 진실한, SNS에 기록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존재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글을 다 읽은 후 당신은 선택할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SNS를 열고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올리고 반사적으로 좋아요를 확인하는 삶으로요. 혹은 새로운 길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의식적으로, 더 신중하게, 더 자유롭게 사는 길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알아두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전역에서 어쩌면 바로 당신의 옆집에도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당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삶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셋째,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습니까? SNS의 좋아요 숫자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낸 순간들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당신의 선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정의 시작.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는 삶의 시작.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경험들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당신이 되는 여정의 시작.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여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용기 있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요, SNS에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이야기. 좋아요 없이 펼쳐지지만 진정한 의미로 가득한 이야기. 남들이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과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충만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SNS에 있든 없든, 좋아요가 있든 없든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것이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의 평화와 자유와 진정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스크립트는 한국의 35, 55세 성인 청중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깊이 있는 성찰과 감동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문의 모든 메시지와 감정을 보존하면서도 한국 문화와 정서에 맞게 자연스럽게 재해석하고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36살의 진우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 SNS를 안 하는지, 왜 사진을 안 올리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제 길을 가요.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편한 방식대로 살 뿐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남더라고요. 진우 씨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안적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SNS 없이도, 끊임없는 노출 없이도, 좋아요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중요합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SNS와 함께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SNS는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대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다른 방식도 가능하구나.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 41살의 선영 씨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SNS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수업 중에도 몰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음식 사진을 찍느라 정작 밥은 제대로 안 먹어요.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댓글 하나에 상처받고 기뻐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SNS를 거의 안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요. 선생님은 인스타 안 해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선생님 진짜요? 어떻게요?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말해요. 선생님, 저도 요즘 SNS를 덜 하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럴 때 뿌듯해요. 아이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요. 선영 씨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SNS 없이도, 과도한 노출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은 이 순간을 SNS에 올리지 않겠다는 작은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사진을 덜 찍고 더 많이 경험하겠다는 작은 다짐이 여러 번 실천되면 여행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스마트폰을 멀리 두겠다는 작은 습관이 지속되면
관계에 대한 완전히 다른 태도가 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의 누적 효과는 놀랍습니다. 1년 후, 당신은 수백 시간을 SNS가 아닌 다른 것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책을 읽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5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들, 더 풍부한 경험들, 더 명확한 자아인식, 더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돌아보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정말 다행이야. 용기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다르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디톡스, 미니멀리즘, SNS 단식 같은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 사이에서 말이죠. 왜일까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약속했던 연결과 행복이 실제로는 단절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움직임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세가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9장, 프라이버시라는 사치. 우리는 투명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비밀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숨기는 것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업은 투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투명해야 합니다. SNS는 이런 투명성 문화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느끼는지까지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투명성은 문제를 낳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숨길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경험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진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객체화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SNS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관찰되고 평가되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지킵니다. 자신만의 경험을 보호합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 존재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지혜는 선택적 공개에 있습니다. 무엇을 공유할지, 무엇을 간직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누구에게 보여줄지, 누구에게는 보여주지 않을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48살의 경희 씨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제 사업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이 오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사업과 제 개인 삶을 분리하고 싶거든요. 사업은 공개적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제 가족, 제 취미, 제 개인적 시간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이 둘을 섞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고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프라이버시가 더 큰 기회예요. 이를 떠나서 온전히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경희 씨의 선택은 현명합니다. 그녀는 프라이버시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사진 한 장, 글 한 줄, 댓글 하나.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세계에 기록되고 저장되고 때로는 영원히 남습니다. 삭제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스크린샷을 찍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백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검색 엔진의 캐시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발자국은 미래의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올린 무심코 쓴 글이 지금의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에 찍은 철없는 사진이 40대의 당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피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발자국을 최소화합니다. 미래의 자신을 보호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제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38살의 동현 씨는 변호사입니다. 제 직업상 많은 케이스를 보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SNS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혼 소송에서 SNS 게시물이 증거로 제출되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SNS가 조사되고 심지어 형사 사건에서도
SNS가 단서가 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민감한 내용을 SNS에 올리지 않아요. 아니, 거의 아무것도 올리지 않죠. 왜냐하면 무엇이 민감한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니까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동현 씨의 조언은 실용적입니다.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친밀함은 프라이버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면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특정 사람에게만 공유하면 그것은 특별해집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만 속삭이는 비밀이 있을 때 그들의 관계는 더 친밀해집니다. 친구들끼리만 아는 이야기가 있을 때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가족만 공유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가족의 유대는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SNS에 올리면 이런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연인과의 데이트를 SNS에 올리면 그것은 더 이상 둘만의 순간이 아닙니다. 가족 모임의 사진을 공개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특별함을 지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전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합니다. 그들의 순간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공개할지, 무엇을 비공개로 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SNS 안 해? 라는 질문에 하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사진을 안 올려? 라는 물음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10장 미래를 위한 선택 디지털 원주민의 역설 Z세대와 알파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SNS가 있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디지털은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SNS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바로 이 세대에서 SNS 피로감과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SNS의 양면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연결의 즐거움과 동시에 비교의 고통을, 인정의 쾌감과 동시에 무시당하는 아픔을, 노출의 자유와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2살의 지혜씨는 최근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이의 사진을 SNS에 절대 올리지 않기로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이유요? 아이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아이는 아직 동의할 수 없잖아요.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그 권리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봐요. 아기가 이렇게 예쁜데 왜 안 올려?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켜줬다는 걸 알면 감사할 거라고요. 지혜씨의 선택은 점점 더 많은 부모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쉐어런팅, 쉐렌팅, 자녀 사진을 SNS에 과도하게 공유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신중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지만 디지털의 삶이 지배되지 않는 세대, SNS를 알지만 SNS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세대. 디지털 웰빙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우리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웰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도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만 그것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과도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 잡힌 접근법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43살의 IT 전문가 상훈 씨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기술 산업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그리고 확신하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SNS에 지쳐갈 거고 더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조짐이 보여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도 디지털 웰빙 기능을 추가하고 있죠. 사용시간 제한, 알림 관리 같은 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SNS를 적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은 선구자예요. 그들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살고 있는 거죠. 10년 후에는 그게 당연한 게 될 거예요. 상훈 씨의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트렌드가 그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요? 수천 개의 SNS 게시물, 수만 개의 사진,
무수한 좋아요와 댓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진정한 영향, 깊은 관계, 의미 있는 대화, 함께한 진실한 순간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흔적보다 인간적 영향을 중요시합니다. 온라인 인기보다 오프라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81살의 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없으세요. SNS는 당연히 모르시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을 위해 계시거든요. 누가 아프면 찾아가시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항상 따뜻한 말씀을 해주세요. 할아버지의 삶은 인터넷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죠. 김 할아버지의 손자인 28살 준호 씨의 말입니다. 준호 씨는 할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다른 무언가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하거나 명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이번 주말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더 깊이 느끼고 음식을 더 온전히 맛보고 대화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SNS 사용을 줄이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덜 비교하고 덜 불안해하고 덜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만족스럽고 더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는 것을,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회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좋아요, 숫자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쳐줍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팔로워 수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쳐줍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침묵은 사실 웅변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있는데 프로필 사진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은 사람. 페이스북 친구는 수백 명인데 타임라인에는 몇 년 전 게시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람. 카카오 스토리는 아예 업데이트가 멈춘 지 오래인 사람.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SNS상에서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가끔은 짧은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상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철저히 숨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의아해합니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순간을 기록하고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저 소심해서일까요?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장, 노출의 시대. 그리고 침묵의 선택.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특별한 날에만 찍었고 그나마도 인화해서 앨범에 고이 보관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 사진을 찍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인생샷을 건지지 못하면 뭔가 허전합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은 반드시 인증샷과 함께 세상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기쁨, 슬픔, 분노, 외로움까지도 SNS라는 무대 위에 올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출의 시대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시대. 증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시대. 기록하지 않으면 살지 않은 것과 같은 시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저 음식을 음미하고 함께한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합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에 서서도 셀카봉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을 느끼고 파도 소리를 듣고 그 순간의 평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에게 명품 가방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원했고 마침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쁜 그저 그런 소유물일 뿐입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좋아요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슬픔은 댓글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타임라인에 게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살아갑니다. 진짜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 사람은 요즘 뭘 하고 지낼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모두가 떠들어대는 곳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곳에서 자신을 감추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좋아요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 뿐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장 디지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4명의 젊은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와 케이크가 나왔고 곧바로 스마트폰들이 들렸습니다. 각자 최고의 각도를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필터를 고르고 보정을 하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환경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모든 것, 사진 한 장, 글 한 줄, 좋아요 하나, 이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조각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실제 우리 자신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SNS에 행복한 가족 사진만 올린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진을 찍기 직전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떼를 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한 장을 위해 수십 장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항상 멋진 레스토랑, 고급 호텔, 해외여행 사진만 올린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행을 위해 신용카드 빚을 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NS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최고의 순간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남들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며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한 장의 사진이나 짧은 글로 정의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연결보다 실제 삶에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친구를 만났을 때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에 집중합니다. 눈을 마주보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오늘 정말 즐거웠어 라고 말합니다. 인증샷 없이도요. 이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매 순간을 카메라 렌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사진으로 담는 대신 그 웃음소리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그 온기를 느낍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상대방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SNS는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입니다. 무엇이 더 많이 보여지고 무엇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고 무엇이 트렌드가 되는지 이 모든 것은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알고리즘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진이 좋아요를 많이 받더라. 이런 해시태그가 요즘 인기더라. 이런 컨셉이 지금 트렌드더라.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같은 카페에서 같은 각도로 같은 필터를 써서 사진을 찍습니다. 개성은 사라지고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콘텐츠만 양산됩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무엇인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자기 주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좋아요 숫자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언입니다. 3장, 사생활 보호의 진정한 가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SNS에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이 무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무언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생활이라는 화폐로요. 서울 한복판, 이태원의 한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분위기 있는 조명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심지어 상대방 몰래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데이트가 끝난 후 그는 집에 돌아가 그 사진들을 모두 SNS에 올렸습니다. 완벽한 저녁이었다는 캡션과 함께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그는 얼마나 현재에 있었을까요?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봤을까요? 대화에 집중했을까요? 그 순간을 진정으로 즐겼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들은 그저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순간을 컨텐츠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은 세상과 나누지 않고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합니다. 속초의 한 해변에서 일출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필터를 고르고 보정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감성 충만한 아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은 그저 봅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소리를, 차가운 아침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 그들은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으로. 그리고 그 순간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됩니다. 누구도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 없는 오직 그들만의 순수한 경험으로. SNS에 무언가를 올리는 순간 우리는 통제권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때로는 전혀 다르게. 행복한 표정의 사진 한 장은 저 사람 인생 참 좋아 보인다는 부러움을 낳을 수도 있고, 허세 부리네라는 비난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일상의 사진은 저 사람 요즘 힘든가 보다는 동정을 낳을 수도 있고, 지루한 삶이네 라는 무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게시하는 모든 것은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이 쌓여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해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서사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35살의 민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지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SNS에 거의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올라온 게시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민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제가 행복한지, 힘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제 기분이 좌우되는 게 싫었어요.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뻐하고 적게 달리면 우울해지는 그런 삶은 너무 피곤해요. 민지 씨의 말처럼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은 때로 자기 보호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소통합니다. 공유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직접 사진을 보냅니다. 가족 단톡방에 아이의 사진을 올립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추천하고 싶은 특정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선택적 공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정말 의미 있는 것들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지키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깊이 있게 나누는 것.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4장, 조용한 자신감의 힘. 자신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끄러운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드는 자신감입니다. 나봐,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행복해.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커지고 댓글이 없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것은 바로 이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서울의 어느 헬스클럽에서 본 광경입니다. 한 여성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운동하는 내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동 중간중간 사진을 찍고 필터를 입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오운한 헬스타그램, 다이어트 몸스타그램. 그런데 옆에서 운동하던 다른 여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라커에 두고 온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세를 교정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근육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긴 했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더 건강한 운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여성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좋아요와 칭찬과 부러움에서요. 두 번째 여성의 동기는 내부에서 왔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 더 강해지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에서요.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여성과 같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내재적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동기는 강력할 수 있지만 동시에 취약합니다. 외부의 보상이 사라지면 동기도 사라지니까요. 내재적 동기는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인 경우입니다. 즐거워서, 의미 있어서, 성장할 수 있어서. 이런 동기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강력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운동을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을 독서 인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합니다. 여행을 가는 것을 인스타그램 피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 때 우리는 외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좋아요가 10개 달리든 1000개 달리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침반을 따라갑니다. 39살의 재현 씨는 작은 서점을 운영합니다. 그의 서점은 인스타그램에서 감성 서점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리뷰가 수백 개 달려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브이로그에 등장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의 서점은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진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 서점 주인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로요. 재현 씨는 SNS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서점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책을 고르고 손님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SNS 마케팅 안 하면 어떻게 장사해요? 재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유행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SNS에서 핫플레이스가 되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죠. 하지만 그들은 책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인증샷을 원할 뿐이에요. 저는 진짜 독자들, 오래도록 이 서점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SNS가 아니라 입소문으로 찾아와요. 재현 씨의 자신감은 좋아요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서점이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결국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믿음에서요.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 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외부의 평가는 덜 중요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해도 당신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SNS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교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상과 남들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합니다. 자신의 시작과 남들의 완성을 비교합니다. 자신의 현실과 남들의 연출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울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데서 일하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삶을 덜 봅니다. 그래서 덜 부러워합니다. 덜 질투합니다. 덜 열등감을 느낍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이니까요. 42살의 수진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SNS를 열 때마다 우울해졌어요.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성공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꾸며서 올렸어요. 실제보다 더 행복해 보이게,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했어요. 어느 날 깨달았죠. 이건 끝이 없는 경주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만뒀어요. SNS에 올리는 것도, 남들 것을 보는 것도.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제로 가진 것들, 제가 실제로 이룬 것들, 제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행복들이요. 그것들이 충분히 많고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비교를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볼 때 우리는 조용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신감. 남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자신감.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힘입니다. 5장, 정신건강을 지키는 선택.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업무, 경제적 압박, 관계의 어려움.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피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살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4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이 SNS에 소비됩니다. 4시간, 하루의 6분의 1. 깨어있는 시간의 4분의 1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합니다. 뉴스피드를 스크롤하고 스토리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안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에 부담을 줍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플랫폼에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보여줌으로써입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뉴스, 불안하게 만드는 광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게시물, 열등감을 자극하는 이미지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는지 학습하고 그런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만족스러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강남의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SNS 과다 사용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증이에요. 자신의 삶에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들의 삶은 부러워하죠. 현실에서는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도 SNS에서 본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에 덫에 덜 빠집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덜 노출됩니다. 비교와 경쟁의 압박을 덜 받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정신 건강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35살의 민호 씨는 3년 전에 SNS를 거의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으니까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누가 뭘 올렸나, 내 게시물에 반응이 왔나, 요즘 뭐가 유행인가. 하루 종일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걸 해요. 단순하지만 훨씬 평화로워요. 이게 원래 인간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민호 씨의 경험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SNS 사용을 줄이면 정신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재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의 본질이고 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SNS는 우리를 끊임없이 현재에서 끌어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대신 그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올릴지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확인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대신 그것을 어떤 문구로 표현할지 고민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재를 놓칩니다. 그리고 현재를 놓치면 우리는 삶 자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을 더 진정성 있게 느낍니다. 기쁠 때는 정말로 기쁩니다. 그 기쁨을 해시태그로 포장하거나 좋아요로 검증받을 필요 없이 그저 온전히 기쁩니다. 슬플 때는 정말로 슬픕니다. 그 슬픔을 감성적인 글로 포장하거나 위로 댓글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저 온전히 슬픕니다. 화날 때는 정말로 화냅니다. 그 분노를 SNS에 올려서 공감을 구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할 필요 없이 그저 그 감정을 느끼고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느껴지고 인정받아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억압하거나 과장하거나 전시할 때가 아니라 그저 느낄 때 말이죠. 45살의 혜진 씨는 심리상담사입니다. 그녀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 이게 인스타에 올릴 만큼 행복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SNS를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느껴요. 아, 나 지금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명확하죠. 자기 감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한 것처럼 하루 종일 SNS를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고갈됩니다. 수많은 이미지를 처리하고 수많은 정보를 소화하고 수많은 감정적 반응을 하느라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들은 좋아요를 확인하느라, 댓글에 답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피드를 훑어보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들에 씁니다. 가족과의 대화에, 책 읽기에, 취미 생활에, 자기 개발에, 깊은 사색에.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할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SNS를 하는 사람과 그 2시간을 독서나 운동이나 명상에 쓰는 사람.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SNS는 본질적으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건가?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SNS를 합니다. 하지만 답은 찾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악순환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무엇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갑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불안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불필요한 경쟁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평화와 안정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6장 진정한 사회성의 의미. 서울 홍대 앞의 한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인플루언서가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를 주문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홍대 앞을 소개해드릴게요.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그녀는 커피를 몇 모금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지만 함께 커피를 마실 친구는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 저 많은 팔로워들이 진짜 그 사람의 친구일까? SNS는 관계를 수치화합니다. 친구 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이 숫자들이 마치 우리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1000명의 팔로워보다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친구 1명이 더 소중합니다. 100개의 좋아요보다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1명이 더 의미 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친구의 정의를 SNS가 아닌 현실에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된 수백 명의 지인보다 실제로 자주 만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몇 명의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41살의 준석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대학 동기들을 만납니다. 이들의 모임은 특별합니다. 모일 때마다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식탁 중앙에 바구니를 놓고 모두 스마트폰을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이 주머니로 갔고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모두가 그 자리에 완전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일상적인 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고민, 꿈, 두려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에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에 모두가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준석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만남이구나. 이것이 진짜 우정이구나. SNS에는 그 저녁의 사진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인증샷도, 음식 사진도, 단체 사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녁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좋아요보다 더 의미 있게, 어떤 댓글보다 더 따뜻하게.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던바의 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5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SNS를 보면 어떤가요? 친구가 수백 명, 수천 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연결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친밀감입니다. 38살의 지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SNS 친구가 50명도 안 돼요. 그리고 게시물도 거의 안 올리죠. 하지만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요. 진짜 얼굴을 보고 진짜 대화를 해요.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알아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관리해야 할 관계가 많아지면 피곤해져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 씨의 말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연결을 추구하지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 많은 친구가 있지만 더 적은 이해를 받습니다. 진정한 사회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누군가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릅니다. 그들이 만날 때 목적은 인증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 만납니다. 등산을 간다면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함께 땀 흘리며 걷고 서로를 격려하고 정상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카페에 간다면 인스타그램 피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을 간다면 관광 명소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함께 탐험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만남들은 SNS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경험이 아니라 살아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성을 나눌 때 형성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불완전한 모습, 가장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SNS는 본질적으로 큐레이션된 자아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순간만, 가장 행복한 모습만,
가장 성공적인 면만 보여줍니다. 취약함은 숨깁니다. 실패는 삭제합니다. 아픔은 감춥니다. 그 결과 SNS에서의 관계는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 만남에서 취약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남편이랑 자꾸 싸워. 아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진정한 위로와 이해와 연대가 생깁니다. 43살의 영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 선배를 만납니다. 선배는 제 SNS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사이죠. 하지만 그 선배에게는 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의 스트레스, 가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제가 SNS에는 절대 올리지 않을 것들이요.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요. 우리는 서로의 약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더 끈끈한 것 같아요. SNS에서는 다들 강한 척, 행복한 척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친구는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영수 씨의 말은 핵심을 찌릅니다. 진정한 사회성은 완벽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SNS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게시물을 올리면 우리는 좋아요를 눌러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면 우리는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는 즉시 확인하고 답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반응의 의무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의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반응성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즉시 답장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당신이 모든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당신만의 삶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존중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우선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보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우선시합니다. 문자 대화보다 전화통화보다 직접 만남을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목소리, 톤을, 표정을, 몸짓을, 에너지를 느끼며 소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텍스트와 이모티콘만으로는 이런 풍부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33살의 미연 씨는 친한 친구들과 화상통화 금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줌으로 많이 만났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얼굴은 보이는데 함께 있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난 후에는 무조건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기로요. 그렇게 직접 만나면 달라요. 포옹할 수 있고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같은 공간의 공기를 마실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함께 있음이더라고요. 미연 씨의 경험은 많은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대면 상호작용은 옥시토신 신뢰와 유대감의 호르몬을 분비시키지만 온라인 상호작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회성은 디지털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꼽힙니다. 7장 진정성과 목적 있는 삶. 심리학자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가면, 즉 사회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가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의 괴리가 너무 클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SNS는 이 괴리를 극대화시킵니다. SNS에서 우리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성공적이고, 항상 멋진 곳에 있고, 항상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극히 일부, 혹은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진짜 자신을 잃어갑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페르소나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자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멋져 보일 때도 있고 평범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46살의 성민 씨는 작은 목공소를 운영합니다.
제 일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엔 그리 멋지지 않아요. 온종일 나무 톱밥을 뒤집어 쓰고 일하죠. 손은 거칠고 옷은 더럽고 얼굴은 땀범벅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나무를 만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손님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해요.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남들이 보기에 멋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민 씨는 진정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은 화려함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런 차를 타야 성공한 것이다. 이런 집에 살아야 행복한 것이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외모여야 매력적인 것이다. 그리고 SNS는 이런 외부 기준을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며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외부의 나침반이 아니라 내적 나침반을 따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39살의 유진 씨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너 미쳤어? 왜 좋은 회사 관두고 농사를 지워?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직접 키운 채소를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이 좋아요. SNS에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해요. 힐링, 부럽다 같은 댓글들.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대부분은 그저 잠깐의 로망일 뿐이에요. 진짜로 이런 삶을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올리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을 살 뿐이에요. 남들의 부러움이나 비난이 필요 없어요. 유진 씨는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질문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하지만 SNS는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대신 순간을 기록합니다. 경험하는 대신 촬영합니다. 느끼는 대신 포장합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에 서 있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그것을 보느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합니다. 사진을 찍느라, 필터를 고르느라, 해시태그를 생각하느라 정작 음식은 식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커플 사진을 찍느라, 그것을 올리느라, 반응을 확인하느라 정작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그들은 순간의 의미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일출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을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많은 반응을 얻을지가 아니라 자신의 혀가 얼마나 즐거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의 내재화입니다. 경험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적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 삶의 의미를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에서 찾는 것. 물론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모두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혼자만 조용히 있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습니다. 사진을 올리지 않으니 저 사람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문제 있어? 라는 걱정 어린 눈빛을 받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놓칩니다. SNS가 중요한 네트워킹 도구가 된 시대에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대가를 기꺼이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평화, 의미 있는 관계들,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 내적 기준에 따라 사는 일관성. 이것들의 가치는 어떤 좋아요 숫자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8장. 선택의 용기와 의식적인 삶.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유행을 좁고 대세에 편승합니다.
그것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해 보이니까요. 현대사회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가장 적은 저항의 길입니다.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한다. 모두가 올리니까 나도 올린다. 모두가 보여주니까 나도 보여준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거스릅니다. 대세에 저항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심리학에서 자동 조종 모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의식적 선택 없이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생각 없이 따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 식사 전에 사진을 찍는 것, 무언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즉시 SNS에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동 조종 모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순간을 SNS에 올릴까 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의식적으로 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45살의 테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 순간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이걸 왜 올리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올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들 하니까 하려는 거였어요.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제 삶이 정말로 제 것이 된 느낌이에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테이 씨의 경험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선택한다는 것은 사회적 압력과 마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SNS 안 해? 인스타 왜 안 올려? 요즘 뭐해? 소식이 없네?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더 직접적인 압력도 있습니다. 너 혹시 우울해?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요즘 은둔형 외톨이 많다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과 의심들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